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뛸 수 있을까요?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토트넘이 제임스 매디슨 영입전에서 선두에 있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챔피언십으로 강등당하면서 핵심 전력들이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매디슨과 하비 반스를 동시에 영입하는 것을 레스터시티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경쟁자는 뉴캐슬인데요. 뉴캐슬 역시 지난 시즌부터 매디슨 영입을 원하고 있고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재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어떤 팀의 제안을 수용할지가 이적의 관건입니다. 최근 결국 뉴캐슬을 AC밀란의 핵심이자 제2의 피를로라 평가받고 있는 토날리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날리는 수미형 미들부터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까지 수행하는 미드필더로 굳이 매디슨 영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날리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결국 1,000억 원의 이적료로 뉴캐슬에 입성하였고 토트넘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로써 더욱 매디슨 영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10골을 기록한 매디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꼽히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인 매디슨이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손흥민의 공격력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최종 18위에 오른 레스터는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로 갑니다. 블랙번 로버스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강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레스터는 지난 2015년에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지도 아래 EPL 우승을 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재정 규모, 선수단 이름값을 봤을 때 레스터 우승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이후 레스터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태국 구단주 지원 아래 선수단을 착실히 보강했고 좋은 스카우트 시스템을 앞세워 싸게 선수들을 데려와 비싸게 파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냈습니다. 꾸준히 상위권을 견제하는 팀으로 분류됐고 유럽축구연맹 주관대회도 계속 나갔습니다. 2020년에는 창단 최초로 잉글랜드 FA컵을 우승하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올 시즌 추락했고 결국 9년 만에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토트넘행이 점쳐지면서 주목받는 것은 매디슨이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선수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매디슨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는 케인 이외에도 좋은 공격수들이 많이 있다. 그중 소니가 대표적이다. 소니는 빠르고 결정력이 뛰어나다. 우리 수비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이다. 나는 소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활약하질 않길 바란다. 며 인터뷰했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드디어 토트넘에 새로운 10번 유형의 선수가 올 것 같다. 그는 레스터시티의 매디슨이다. 이번에 토트넘이 그를 영입한다면 토트넘은 더욱 창의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해리 케인, 손흥민을 향한 놀라운 지원이 예상되고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혹여라도 남게 되면 매디슨이 지원해주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계속해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는 6월 중순에 시작하여 9월 1일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링크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
과연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의하면 FA로 바르샤로 떠난 귄도안, 사우디행이 유력한 실바를 대체하기 위해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접근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맨시티는 올 시즌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란의 합류로 활용정점을 찍고 드디어 비기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팀의 중심 선수들의 이탈이 확정적인데요. 귄도안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실바는 사우디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위치를 뛸 수 있는 선수는 필포든입니다. 양측 날개 자원은 잭 그릴리쉬, 마레즈가 전부인데요. 백업 선수들이 있지만 그릴리쉬, 마레즈에 비해 파괴력, 네임밸류 모든 것이 떨어져 맨시티의 원대한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에게 접근하여 양쪽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케빈과 함께 공간을 활용한 플레이를 혹은 직선적인 플레이를 펼쳐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의 움직임에 더욱 적극으로 영입 정책을 펼치는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뉴캐슬입니다. 뉴캐슬은 2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스쿼드 강화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뚜렷한 철학의 에디하우 감독을 필두로 효율적인 영입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풋볼런던의 보도에 의하면 뉴캐슬은 왼쪽 측면 공격 강화를 위해 토트넘의 손흥민과 접촉하고 있다. 영입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수와의 개인 합의 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인터뷰에서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보여줄 것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에 토트넘 잔류 표현이다. 프리미어리그의 타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등의 의견으로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자본으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에디하우 감독의 철학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명분이 맞아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든지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국내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에 대한 이적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기자들이 축구 선수들의 이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그들의 출처가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기자들도 틀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오피셜이 날 때까지는 참고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소신 발언을 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토트넘에 무리뉴, 콘테가 올 때에도 어떻게 세계적인 명장이 토트넘에 오냐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제 링크가 났었고 결국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크가 났어도 이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정말 최종 오피셜이 진짜이며 그 이전의 링크들은 가십거리로 생각하면서 참고용으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도 많은 링크가 나고 있는데요. 곧 오피셜로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해야 하는데 빨리 좋은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